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승려와 수수께끼, 이거 몇 장입니까? 오늘 5장이네요. 5장.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열정. 왠지 제목만 들어도 지난주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는 밀어놓은 인생 설계라는 장이었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어떤 것을 밀어놓고 일단은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걸 줄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 놓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그 다음에 하자라는 식의 인생 설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책에 보면 위험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우리 지난 썸네일에도 위험합니다. 근데 그 바짝 당겨놓고 일찍은 조기 은퇴하자 뭐 요런 그런 분위기가 미국의 특히 이제 동부 같은데 그런 데서 한창 뭐 서쪽에 뭐 벨리에도 그렇지만 그런 게 한창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같아요. 해외 네. 토픽 같은 데서.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래요?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는. 아, 그래. 예. 파이어죠? 예, 빨리 돈 벌어놓고 이제 일찍 은퇴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편하게 사는 거죠. 네. 원룸 사놓고 월세 받으면서 놀고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식의 인생 설계가 굉장히 요즘 뭐 많은 세대를 넘어서 전반 바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꿈을. 네, 네. 아. 그 실제로 그거 달성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네. 그게. 그렇게. 있긴 있으니까 다들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렇게 땡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고. 창업도 그렇고 파이어족이라는 관점이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거죠. 젊어서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호사를 누리겠다. 그렇게 말하면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뭐 이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해라,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진짜 네. 그런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은퇴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많이 무리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과감하게 혹은 과하게 한다거나 투기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그 은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판할 요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 자체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거죠. 지적하는 포인트는 그 부분이다. 제 생각에. 네네. 예.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이나 성취감 혹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익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빨리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사실 계속 소비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랜디가 레니에 대해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레니는 온통 이건 돈 될 거다, 돈 크게 벌 수 있을 거다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오늘 같이 볼 장은 그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레니가 이제 저기로 동부 쪽으로 좀 갔는데 책에 보니까 보스턴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에 새벽이네요. 네. 이메일 답장을 이분 정말 부지런한 분이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부지런한 분이에요. 의지의 미국인. 근데 네. 그 답장의 내용이 중요한데 맞아요. 그 랩장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funerals.com에 인생을 바쳐라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 다음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요. 네. 지금 랜디는 이 편지를 보고서 약간 화도 났던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어떤 부분에 감을 못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랜디가 지적했던 부분은 네가 하는 그 일이 정말 너가 열정을 느끼는 일 혹은 애정을 느끼는 일이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레니는 랜디에게 저는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자정 넘어서 메일 보내고 또 5시 30분에 또 메일 보내고 그리고 만나서 계속 사업 얘기만 하고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 장의 핵심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 장을 학교에서 배울 때
안철수 교수님이 이 장의 제목을 열정과 의지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장은 열정과 의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로 좋아하느냐, 당신 이 일에 정말 평생을 걸 수 있을 만큼 이 일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조금 불행한 일이기도 하네요.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필요한 조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조언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많죠. 앞에서 막 정말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걸 다 자기 필터에 걸러가지고 자기께 들린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할 때도 그렇고 1대1로 만나서 뭐 멘토링이니 상담이니 아니면 대화를 할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전부가 그러긴 하고 있긴 네. 하겠지만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지와 열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나는 레니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것인데 그는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 열정이란 저항할 수조차 없이 어떤 것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의지란 책임감 또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일에 의해 떠밀려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으면은 그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게임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열정을 느끼는 애정을 느끼는 일들이죠. 멈추기 힘든 일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 좋은 일인 건 아는데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 최대한 미루고 싶어.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의지의 영역이다. 만약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이 혹은 창업의 그 아이템이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내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해야지 하는 일은 힘들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그 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 뜨자마자 농구가 생각난다든지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축구를 못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초등학교 막 5, 6학년 일기에 그만큼 축구에 열정이 있었던 거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작은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눈 뜨자마자 카페에 가서 카페를 더 예쁘게 꾸미고 아니면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내리고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인생과 사업을 행복하게 읽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네, 정말 눈 뜨자마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덕업일치네요. 요새 말하는. 그렇죠. 정확히 덕업일치인 거죠. 책에도 이제 이 레니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이제 새로운 레니와 비슷한 투자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3명의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애완동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네. 지금 있는 건 이 3명은 한 명도 그 중에서 이 동물을 집에서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뛰어든다라는 그런 이해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랜디 자신의 이해도 또 하나 네. 등장을 해요. 예전에 어떤 작은 게임 회사의 그 최고 경자로 있었는데 한참 그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사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빌어먹을 그 게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랜디는 어렸을 때 게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게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가서 스포츠 하는 거 몸으로 움직이고 뛰고 그런 게임을 좋아했지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CEO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게임을 좀 얕잡아 보는 사람이었죠. 게임은 뭐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게임 업계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우습게 보는 일 아니면 한 번도 깊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인 거죠. 조금 다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신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인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자기는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음. 뭐 나중에라도 뭔가 소명을 발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사실 카이스트는 어때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왠지 누가 주변에서 학교 좋은 학교니까 일단 뭐 들어가 봐. 네가 원하는 학과나 전공은 아니라도 한번 그냥 가봐. 뭐 이런 얘들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어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네. 인생의 성공은 이거야 라고 계속 일종의 세뇌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이런 무언가를 이뤄낸 다음에도 이제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아침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면 한번 날 잡아서 고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우리 교수님은 어때요? 그 많은 학생들도 이제 만나고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조언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기업가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정말 신나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구나. 그게 딱 보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훨씬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분야나 그럴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 중에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달리기 좀 잘하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나중엔 더 재미있는 일들을 찾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뭐 음악계도 그럴 거고 연구계도 그렇고 그리고 창업계도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지와 열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열정과 흥미의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과 흥미. 네, 일시적인 흥미나 재미를 인생의 열정으로 착각하는 건 또 위험한 거죠. 일시적인 것과 네. 좀 더 긴, 그렇네요. 본질적인 것,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 처음에는 남들이 다 하니까 겉모습에 멋있어 보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창업이야말로 내 길이다라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창업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창업하면서 제일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창업하기 전날이다. 네. 창업하기 전날에 그 망상에 젖어 있을 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그 몽상에 젖어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한데 당장 다음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이지 않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거절당하는 와중에 그 도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 그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학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씩 남들에게 내 가치가 전해지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나를 창업가로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제 또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의 이유는 참 많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창업가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이 길이 맞냐? 당신이 몇 년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꿈꿨던 그 길이 이 길이 맞냐? 혹시 이 길을 들어온 이유는 뭐냐? 정말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신이 그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갔는가? 그게 아니라면 빨리 관두자.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네. 그리고 관두는 것이 절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길, 나한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 길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마주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아이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관뒀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조금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관두려고 할 때 관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열정을 가진 창업가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창업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했으면 됐다고. 이런 여건들을 볼 때 이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계속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 길을 가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요. 창업하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요 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바닥에 들어오면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 가능한 그런 집안에서만 되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될 땐가, 아닌가, 이걸 그만두고 딴 걸 가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계속 버티고 해야 되는 상태인가, 요거를 그 분별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건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장 상황, 비즈니스 말고 자기 자신.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그렇게 관심 기울이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랜디 코미사가 그 크리스탈 다이나믹스라는 게임 회사를 할 때 그 게임 회사의 실패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외형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우리 회사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 회사는 게임도 만들지만 게임을 유통시키는 것도 잘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르한 회사여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남들의 시선에 이제 묶어두게 되는 거죠.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했고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멘토라고 불리는 이 랜디 코미사도 자기 자신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랜디 코미사가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한테 또 인생의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해보지 않은 사람은 의지와 열정을 구분할 수가 없다. 열정이라는 걸 느껴보지도 못했고 열정이 무엇인지 질문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 자신은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나 자신은 어땠는가? 이 자신이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바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루를 쓰는 것이 아까운가? 아니면 가치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대로. 그 자기가 정말 원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열심히 도전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 나는 정말 이 난관을 통과하면 행복한 사람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혼자 잘 안 되면 그 상담사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뭐 꼭 상담사가 아니라도 이런 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자기를 좀 점검받는 그런 프로그램들 내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를 저는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뭐 목장 모임이 됐든 아니면 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창업가분들은 창업가분들끼리 정말 속을 터놓고 이번 달 그게 핵심이지.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번 달 월급 나간 거 너무 아까워. 이 직원들, MZ 세대들 진짜 괜히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자기를 오픈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비출까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거 벽을 쌓고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 커뮤니티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든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벤처스라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 크리스천 창업가분들 혹은 크리스천 투자자분들을 이제 한데 모으는 역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멋지게 입고 멋진 말들만 해야 될 것 같지만 함께 목 놓아 찬양하고 같이 약점들을 먼저 드러내놓고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점 보러 가가지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열정 부분에서 음. 이 열정이라는 게 자기 사람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무엇일 텐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일시적인 흥미랑 이 열정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이거 3개월 됐으면 아직 흥미고 뭐 이게 3년 됐으면은 5년 됐으면 열정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시점을 뭐 어느 정도 지속돼야 뭐 열정이다 누가 도장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열정이라고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금 내가 이걸 열정이니까 난 이걸 할 거야. 네, 아. 나를 길들이는 거죠. 내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날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3개월 해보니까 아니었네? 라고 하면 다른 길로 가면 되죠. 3개월 해보고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 사람한테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투자자는 한마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투자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을 책임지기 위한 방편은 또 방편대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랜디 코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아니니까 예, 내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하고 그 이후에 나를 계속 나에 대한 연구는 이게 열정이냐 의지냐를 판단하는 그 시점까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열정이라고 생각한 것을 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여전히 이게 열정이었나? 아니면 내 열정이 다른 데로 옮겨가진 않는가? 아니면 착각이었나? 이런 거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정말 잘 호흡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선택해 가는 거죠. 돈에 대한 열정은 그게 안 된다. 네. 나는 돈을 향한 그런 열정, 평생의 열정을 갖고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왜냐면 돈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가치를 어디서 느끼느냐의 그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소유에서 가치를 느끼냐, 아니면 존재에서 가치를 느끼냐. 근데 소유 혹은 소비에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함부로 단정 짓는 것 같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돈 자체에서 행복해하진 않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에서 사실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돈은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거지. 그럼요.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그러면 지니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그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에 뭐 수천억 대의 자산가분들도 계신데 그 어느 분들도 그 돈 자체로 행복해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고 좀 으스스될 수 있고 좀 잠깐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할 수 있지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고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끊임없이 신기루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돈을 수백억 혹은 수천억 가진 다음에는 이건 사실은 인생의 목표로서는 가치가 없구나. 이걸 가지고 하는 다른 일들, 예를 들면 이웃을 돕거나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돈은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언제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 이런 건 좀 추상적이잖아요. 난 언제 행복한가. 행복도 추상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관점에서 끊임없이 창업가들은 뭐 그냥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자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밤 늦게 제가 또 애정하는 창업팀 대표님 한 분이 아주 젊은 대표님 한 분이 또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CEO고 팀의 CTO 그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또 창업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색깔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분과 이제 작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고민도 똑같았어요. 그분은 여의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회사를 만들고 싶대요.
등대 같은 회사.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일하는 회사인 거죠. 정말 불태우는 회사. 목적을 위해서 뭐 워라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목적을 위해서 불태우는 회사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 멋지다. 굉장히 낭만적이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정말로 우리 기업을 만든 이유. 우리 이제 그 대표님이 여의도에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관둔 그런 분인데 그 관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그게 우리 창업팀의 제일 중요한 목표이냐? 가장 중요한 목표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빨리 떨쳐버려라. 남들이 보기에 어때 보이는 회사, 어떻게 불리는 회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내가 인생을 바칠 만큼, 내가 전에 다니던 그 좋은 회사를 관둘 만큼, 내가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써먹을 만큼 중요한 그 목표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 회사가 행복한 회사, 목표를 향해서 다가감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가, 그리고 또 대표가 자기 색깔이 무엇인지, 내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업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함께 일하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멤버들로 하여금 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 행복과 이 회사의 행복은 일치하는가를 또 고민하게 하고, 그것들을 동력 삼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 의지를 가지고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일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를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오늘은 뭐 아주 수월하게 녹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거의 뭐 끊을 데 없이 그냥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의지와 열정의 구분, 요게 이제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의지로 하고 있느냐, 힘들어 하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그냥 밤낮으로 계속 떠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일은 꼭 내가 어떤 일을 만들고 시작하고가 아니라, 근데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을 때도 한번 이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교수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